자, 일단은 방형구법이라는 게 이번 시험 범위 중에 비분리를 제외한 문제 중에는 제일 짜증날 겁니다. 제일. 자, 먼저 밀도 구하는 공식부터 해야 돼. 밀도 뭐분의 뭐로 구하냐? 내가 꼭 기억하라고 한 게 개체수 맞아. 밀도는 개체수인데 분모값이 중요했어. 전체 면적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들이 먼저 그 완자에 완자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집에 가셔서도 이 방형구법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완자를 보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완자에 275페이지에 있거든. 완자 275페이지 이거 꼭 봐야 돼요. 자, 빈도는 항상 방형구가 분모랑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방형구가 칸이죠. 이거 칸. 그럼 방형구의 전체 칸 이게 분모값이고 출현한 칸 이게 분자값이에요. 요렇게 먼저 빈도 봐야 돼. 자, 피도는 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방형구할 때 일반적인 문제는 피도를 이렇게 줍니다. 이거 피도를 A, B, C 걸 그냥 주는 개념이 일반적인 문제야. 대신에 요즘 문제들이 좀 악랄하기 때문에 직접 구해야 될 수도 있어. 피도는 면적입니다. 면적. 전체 면적. 자, 이거는 얘랑 똑같아요. 대신 분자값이 출현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도는 개체 수가 분자값인데 피도는 출현한 면적이 분자값이다. 전체 면적분의 출현한 면적을 구합니다. 대신 이거를 구하면은 각각의 밀도, 빈도, 피도만 구한 거고 이걸 꼭 상대값으로 돌려야 된댔죠. 요런 식으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상대값으로 돌려서 이걸 구한 다음에 상대값의 합이 중요치 조사입니다. 이 값이 제일 클수록 우점종의 가깝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위에 거 8번 문제보다 12번 문제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자. 자, 12번은 A, B, C의 밀도, 빈도, 피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볼게. 자, 요거 위에 건 T1이라는 집단이고 아래 거는 T2 거를 따로 계산하시오. 요겁니다. 자, 밀도 먼저 보시면 A가 9라고 이게 나왔지. 자, 여기서 또 이제 분모값, 분자값을 계산할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지금 A, B, C, D에 이미 제곱미터가 퍼잖아. 이거 분모값이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그냥 값이에요. 이게 3, 6 밀도 값을 준 거야. 9, 3, 6, 7이라고. 자, 그 다음 빈도는 0.6 이것도 다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냥 0.6, 0.3, 0.18, 0.12 그 다음에 상대 피도를 줘버렸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 피도를 안 준 거니까 얘로 따져야 됩니다. 상대 피도. 얘가 38, 얘가 26, 얘가 24, 얘가 12. 자, 근데 우리 상대 피도라는 거 어떻게 구한 거냐? 상대 피도는 전체 중에 네 거로 돌린 거예요. 전체 중에 네 거. 자, 피도 계산을 어떻게 한댔어? 전체 면적 중에 출현한 면적이 피도 계산이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전체 면적이 얼마다. 전체 면적이 얼마고 전체 중에 출현한 면적이 얼마다는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12번 문제는 상대 피도를 실제 피도로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전체 면적도 필요하고 출현한 면적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얘는 못 바꾸니까 결론은 지금 우점정을 못 구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밀도와 빈도만 상대값으로 바꿔서 중요치 조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대 피도나 이런 걸 알려주면 그걸 실제 피도로 고치셔야 됩니다. 당연히 피도를 상대 피도나 밀도를 상대 밀도로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 역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값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다 더해. 다 더하세요. 예, 다 더해. 그럼 전체 값이 나오지. 전체 값이 13에다가 12니까 다 더하면 25죠. 이걸 분모값으로 취하는 거예요. 25를. 그 다음에 너만의 값 9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상대 밀도입니다. 오케이? 항상 전체 중에 너 값. 얘도 마찬가지야. 25분의 3 곱하기 100. 요거 하면은 얘 상대 밀도고 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상대 빈도도 똑같아. 빈도는 더하면은 0.9고 얘 더하니까 0.3이죠. 얘 더하면 1.2입니다. 그럼 얘도 1.2분의 니 값 0.6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상대값이 나와요. 이거를 다 더한 게 중요치 조사다. 집에 가서 꼭 해봐야 돼. 난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니들이 T1일 때와 T2일 때 직접 해봐야 된다. 그래야 이거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직접 해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8번 문제로 올게. 8번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밀도, 빈도, 피도 각각 구한 다음에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은 자, 시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8번 풀어봐. 8번. 8번 잘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도 8번 문제도 트릭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밀도는 개체 수랬지. 세봅시다. A는 네모입니다. 네모 하나, 둘, 세 개. 그럼 밀도가 3. 이러면 큰일이야. 근데 분명히 아까 밀도 여기 옆에 썼잖아. 계산하는 게 분모값이 있다고. 분모값은 전체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를 읽어야 돼, 이런 거. 어떤 지역의 1 곱하기 1. 자, 즉, 이 한 칸이 1제곱미터입니다. 한 칸이 1제곱미터. 두 칸이니까 2제곱미터.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밀도는 1.5입니다. 3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1.5예요. B도 마찬가지. 자, 이제 분모값은 2로 정해진 거야. 그럼 B종은 세모니까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2분의 15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종 C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됐어. 그럼 얘는 6이네. 그래서 기억보기 보시면 A의 밀도분의 C의 밀도니까 1.5분의 6이 되죠. 4가 맞습니다. 기억보기. 니은보기. 상대 빈도는 C가 A의 2배이다. 자, 이제 빈도는 뭐분의 뭐로 구한다? 전체 방향구 수 분의 출현한 방향구 수예요. 이러면은 A의 빈도는 A는 지금 네모니까 요거 세 칸. 전체 칸수 5 곱하기 5니까 25칸에 5 곱하기 5니까 25칸 50칸.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에? 맞는데요? 위에 봐. 이렇게 준다고. 1 곱하기 1의 방향구를 2개. 그러면 얘 각각을 방향구 하나라고 계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방향구가 전체 2개고 여기에서 출현한 칸이 한 칸이라고 해야 돼요. 에? 세 칸이. 그게 아니고 이게 한 칸이야. A는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없어. 그러면 빈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전체 방향구 2칸 중에 B종은 둘 다 있죠, 세모가. C종도 동그라미니까 전체 칸수 2칸에 2칸 모두 출현합니다. 이게 빈도예요. 꼭 기억해야 돼. P도는 여기에서 그냥 줬으니까 그냥 대놓고 쓰세요. 전체 면적분의 출현한 면적 0.05, 0.08, 0.12.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내가 아까 P도 계산 어떻게 안 됐어? 전체 면적분의 출현한 면적입니다. 그럼 이거 구할 줄을 아셔야 된다고. 출현한 면적. 전체 면적은 어차피 2제곱미터야. 근데 출현한 면적은 A종은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조그만 칸에 세 칸이에요.
그럼 요 한 칸의 면적을 구할 때 1 곱하기 1이니까 가로든 세로든 1이면 그 중에 5분의 1, 20cm입니다. 그럼 0.2m, 0.2m니까 한 칸당 0.04예요. 그래서 한 칸당 0.04인데 그 칸이 현재 3칸이 있다. 그래서 2분의 0.12 요리 되네. 그래서 얘 뭐 구하면 실제 구하면은 0.06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0.05라고 그냥 문제에서 준 거예요. 오케이? 기억을 잘해야 돼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무조건 낸다고 이거. 비분리가 제일 어렵지만 비분리 다음으로 어려운 게 이거야.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건 다 알려줬으니까 됐고. 상대 빈도는 C가 A의 2배이다. 자, 이런 문제는 잘 보시면 상대 빈도 구하려면 이거 전체 값 다 더한 다음에 해봅시다. 0.5고 1이고 1이니까 다 더하면 2.5죠? 그럼 얘 상대 빈도는 2.5분의 0.5 곱하기 100. 맞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자, 지금부터 잘 봐. 어차피 얘랑 얘 빈도 차이가 1대 2죠. 그럼 당연히 상대값도 1대 2 나와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건데 상대 빈도가 A 대 C, C 대 A의 비율을 보는 거잖아. 그럼 얘 대 얘 비율이 1대 2면 상대 빈도도 1대 2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그냥 빈도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니은 보기 맞습니다. 니은 보기 우점종은 그냥 더하면 되지. 중요치 조사 다 한 다음에 더하면 우점종이 B가 아니라 C가 됩니다. C. 자, 딱 봐도 같죠? 중요치 조사를 할 때 얘와 얘는 무시야. 의미 없어요. 어차피 상대 빈도도 똑같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5분의 1, 2, 2니까 20%, 40%, 40% 1이 된다고. 그럼 얘와 얘 상대 빈도는 둘 다 40이에요. 40. 됐는데 P도는 얘가 크네. 얘보다. 결국 얘보다 얘의 값의 상대 P도도 큰 거야. 근데 밀도도 크잖아. 그럼 볼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걸 뭐하러 계산하냐고. 얘도 크고 얘도 큰데 얘는 같아? 무조건 우점종은 C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는 게 맞아. 맞는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계산 안 해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합시다. 자, 드디어 실전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내가 시간 줄 테니까 3점짜리 스투게 있던 거예요. 풀어보세요. 밑에 표 있으니까 잘 대입해가지고 퍼즐 맞춘 것처럼 하나 풀어보세요.
자, 뭐 여기 대입해 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어야 됩니다. 자, A랑 B랑 C에 각각의 값을 일단 줬고 조건 딱 두 개 있어요. 1제곱미터짜리 방향구 25개 설치했고 C의 상대 밀도가 40%다. 이러면 이거 뭐 다 뭐 계산하게 뭐 해가지고 이것까지 나와야 되니까 상대값까지 다 찾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부터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 보이냐면은 이 값을 먼저 찾아야지. 이거 C의 상대 밀도가 40%다. 왜? 이게 얼마인지만 알면 더한 다음에 전체 값분의 니 거 곱하기 100한 게 이게 나와야 되거든. 자, 일단은 밀도부터 봅시다. A의 밀도는 12. 그럼 큰일 난댔어. 전체 면적을 나눠야 됩니다. 전체 면적은 1제곱미터짜리 방향구 25개 설치했으니까 전체 면적이 25예요. 요렇게 봐야지. 근데 얘도 25분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결론 잘 들어봐, 내 말. B 거는 어차피 얘가 3이거든? 그 다음에 얘 걸 몰라.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상대 밀도의 정의는 전체 개체수. 물론 전체 밀도의 합이에요. 전체 밀도 합 분의 C의 밀도 곱하기 100. 자, 이게 맞아요. 자,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잘 봐. A의 밀도를 구하시오 하면은 25분의 12가 맞습니다. 이게 맞아. A의 밀도. 근데 상대값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일단 다 더할 거야. 그리고 얘를 다 더한 것 중에 A 거 또는 다 더한 것 중에 B 거, C 거를 따진 게 상대 밀도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공통 분모가 25잖아. 그럼 이걸 날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대값으로 구할 거니까 날려도 상관없어. 결론은 뭐냐면 이대로 해서 구하는 거 맞아? 맞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개체수로 더하면 됩니다. 25분, 자, 개념은 이거야. 25분의 12, 25분의 3. 야, 얘 모르잖아. 얘 x로 합시다. 몇 개인지 모르니까. 25분의 x. 그 다음에 C 거 25분의 x 곱하기 100. 요게 40%잖아, 이게. 맞지? 이러면 이걸 분모, 분자 다 나누면 똑같잖냐고. 이러니까 굳이 이걸 계산하기 복잡하게 안 구해도 된다고. 내가 쌤, 왜 자꾸 25분의 1을 강조하는데요? 니네 문제에서는 A의 밀도는 얼마이냐? 그럼 25분의 1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상대값으로 돌릴 때는 분모값이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럼 결국은 얘는 12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x 곱하기 100. 이게 40입니다. 오케이? 그럼 x가 C의 개체수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x가 10 나옵니다. 10. 예, 개체가 10개체입니다. x가 10이에요. 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주간지에 또 비슷한 문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기억할 부분은 실제 밀도를 구하시오는 면적이 분모값으로 꼭 들어가야 되지만 상대값을 구할 때는 분모값 다 의미 없다고. 똑같으니까. 상대값 구할 때는 이제 앞으로 분모 다 버리고 보세요. 상대값 구할 때는 분모 다 버려. 그래도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빈도는 출현한 방향구, 전체 방향구분의 출현한 방향구니까 똑같아. 얘도
정확한 값은 25분의 9가 맞아. 얘도 25분의 2가 맞고요. 25분의 9가 맞지만 상대 빈도를 구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다 분자값만 더해. 9에다가 9 더하면 18에다가 20이니까 전체 20입니다. 20분의 9 곱하기 100 이게 얘와 쟤 상대 빈도입니다. 그럼 약분 되니까 5, 9, 45. 이 새끼 상대 빈도 45입니다. 얘도 45예요. 이거 구하려고 하지 마. 얘에서 얘를 더한 다음에 100에서 빼시면 됩니다. 10이에요. 오케이. 어차피 전체 값은 100%가 나와야 되니까. 자, 상대 밀도도 구해보시면 전체 12에다가 3에다가 11 더하니까 25잖아. 네, C의 상대 밀도는 아까 얘기했잖아. 40. 야,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잘 봐봐. 분모값 어떻게 날리는 거야? 10에 해당한 게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마다 4씩 해당하는 거지. 1마다 4. 그럼 4, 3, 12가 됩니다. 4, 40에다가 4, 8 더하는 4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3개 더하면 당연히 100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하나 구하는 게 맞다고. 근데 너네들이 풀다 보면은 뭔가 이제 팁을 얻어야 돼. 내가 해주는 역할도 그런 거고. 여기 분에 다 구한 게 40이야. 요게 40이야. 그 얘기는 어차피 분모값은 똑같으니까 10에 해당하는 상대값이 40이 되는구나. 그럼 1에 해당하는 상대값은 4구나. 그럼 4, 3, 12. 4 곱하기 12에서 48. 이런 식으로 풀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상대 피도 봅시다. 자, 피도. 피도는 전체 면적 중에 찾아낸 면적이죠. 그럼 전체 면적은 아까 1제곱미터짜리 25개 방향구니까 전체 면적이 25예요. 똑같죠. 기억. 얘는 25분의 6. 얘도 25분의 20이 됩니다. 아까 한 대로 25분의 분모값 다 날리고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20 다 더한 게 분모값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개 준 게 요거나 좋네요. 중요치가 141 나와야 되고요. 얘는 중요치가 125 나와야 됩니다. 이제 끝났네. 이거 2개 더한 거에서 얘까지 더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85잖아. 그럼 얘가 40 나와야겠네. 그럼 결국 상대 피도가 얘가 40이다. 그럼 덮고 있는 면적이 분자값이고 전체 면적이 분모값. 결국은 25분의 20. 잠깐만. 찾아낸 면적 이게 20. 전체 면적은 25. 아, 이건 상대값이죠. 자, 이거 잘 보면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에요. 근데 왜 상대값을 주겠니? 25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요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봐봐. 그럼 지금 20에 해당하는 게 40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값이.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1에 해당하는 게 2겠죠? 그래 2배니까. 그럼 6에 해당하면 곱하기 2 하면 돼. 기억 곱하기 2 하면 2기억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야. 요거 더한 게 요거죠. 요거 더한 게 얘니까 얘 얼마다. 그래서 기억이 얼마다 찾으면 됩니다. 야,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퍼즐처럼 풀어내는 거에서 분모값을 이제 무시하고 상대값을 돌리는 과정을 연습을 좀 합시다. 오케이. 자, 답은 구해보시면 답이 니은입니다. 니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이 답이에요. 니은. 자, 뒤에 답지 있으니까 풀이도 상세히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방향법 됐고요. 이제 에너지 흐름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낚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이 문제는 내가 기본적인 해설을 해줄 테니까 답은 너희들이 구해봐봐.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시면 다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내는 문제예요. 21년 수특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이런 유형을 많이 안 보면 이거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 언제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 됩니다. 즉, 들어온 총량과 나간 총량은 똑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근데 선생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누구에게 성립하는데요? 누구가 아니라 모두 성립해야 돼요.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 무조건 들어온 총량과 나간 총량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미지수로 너무 많이 잡으면 니네 짜증난다. 이게 X로 잡으면 얘는 이제 어차피 이거 나갔고 이거 나가서 이게 요거니까 결론적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보세요. 들어온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요 양은
얘랑 얘 더한 겁니다. 그럼 얘가 x고 얘가 y면 x는 y 플러스 1. 물론 잡아도 돼. 나중에 해보면 불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런 거. 자, 어쨌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똑같다. 그럼 화살표로 보시면 얘는 들어오는 게 9네요. 맞잖아. 화살표 들어오는 게 7, 1 들어온 거야. 9야. 나간 건 얘밖에 없어. 얘가 9네. 그럼 내가 아까 한 대로 1로 9 왔고 여기서 나간 게 9여야 되니까 얘는 8입니다. 얘는 됐어요, 이건.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얘부터야. 이게 얼마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B가 얼마 들어왔는지 몰라. 그럼 얘가 들어온 거에서 17 기억 다 더하면 니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똑같다. 그럼 얘가 요거 더한 거야. 근데 요 기억이 들어와서 요거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 값을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분해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 분의 소비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가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유입된 에너지 양과 유출된 에너지 양이 같다. 그럼 일단 이거 보시고 누가 분해자인지 누가 소비자인지 누가 생산자인지 먼저 따지시고 요 값을 만족하도록 기억 니은 값을 설정하셔야 돼요. 시작. 기본적인 내용은 알려줬으니 할 수 있어야 돼. 해봐 빨리. (4분의 1은) 분수니까 니네들이 맞춰봐. 4분의 1일 수도 있지만 8분의 2일 수도 있고 12분의 3일 수도 있어요. 그걸 완성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야, 지금까지 풀었으면 다 풀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자, 일단 봅시다. 언제나 얘로부터 출발했지. 뭔가 니은이 들어와서 요걸로 줬잖아? 그럼 이 새끼는 받아 먹어가지고 열에너지로 날리고 밑으로 줍니다. 사체 배설물. 사체 배설물이 C로 갔네. 그럼 C는 사체나 배설물을 처먹었는 거야. 얘가 분해자지 뭐. 그 다음에 A는 이게 얘로부터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얘를 먹은 거예요. 소비자지. 결국 얘가 생산자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생산자에서 니은으로 일단 들어온 게 10과 7과 기억으로 나눴다. 이게 빛에너지입니다. 광합성 한 거예요. 광합성.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다 완성시켰으니까 이거는 알면 되겠죠. 분해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가 우리가 구한 게 8이 맞아요. 그럼 8분의 2가 돼야 4분의 1이 될 거 아닌가. 얘가 요거예요. 소비자에서 방출하는 열에너지. 그럼 2가 소비자에서 방출하는 열에너지. 자, 끝났다. 1과 2가 나간 총량. 들어온 총량 3. 3이랑 10이랑 7이 나간 총량. 들어온 양은 20. 쉽죠? 그래서 한 개만, 퍼즐만 잘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또르륵 풀립니다. 기억 플러스 니은이 20.5가 아니라 23입니다. 그 다음 니은 보기. B는 A의 유기물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 B가 생산자인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틀렸어. 이거 보기. C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분해자의 정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체나 배설물 속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무의 형태로 돌려버리는 거야. 답은 디귿입니다. 자, 지금 한 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 밑에 거 풀어보세요. 3번. 항상 총량이 같다 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총량이 같다.
봅시다. 아까 한 거랑 똑같아. 태양 에너지가 2만을 주긴 했어. 근데 그냥 반사돼서 날아간 게 19,750이에요. 그러면 일로 들어온 양은 250밖에 안 되겠지 뭐. 그래야 만족이 되니까. 그럼 250 중에 유기물로 간 게 100, 열 에너지로 나간 게 130. 남은 건 20밖에 없네. 그게 일로 간 거지 뭐. 그럼 20이 들어와서 7이 나가고 기억이 가고 C로 갑니다. 이제 C부터 봐야 돼요. 왜?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C는 날라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응? 3에 1에. 그럼 얘가 가진 건 4야. 이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4가 들어왔으면 20 중에 7 나갔고 4가 나갔으니까 남은 건 9죠. 기억이 9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기.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항상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에요.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보는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는 얘, 너네 이거 2차로 하면 큰일 난다. 얘 생산자입니다, 이거. 얘 1차야. 얘가 2차입니다. 이걸 꼭 2차로 해서 틀리더라고, 이 새끼들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은 20이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은 4입니다. 곱하기 100. 20% 맞아요. 디귿 보기. 생산자의 총 생산량분의 순 생산량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 이러니까 진짜 개념을 모르면 다 틀리는 거야. 응? 내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 생산자의 전체 유기물의 양이 총 에너지의 양. 이게 총 생산량. 여기서 다시 제일 많은 양이 뭐다? 총 에너지 얻은 것 중에 제일 많은 양. 아, 지도 먹고 살아야지. 지가 먹고 살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호흡량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호흡량을 뺀, 총량에서 호흡량을 뺀 여기 값을 순생산량이라고 한다고. 이걸 순생산량이래요. 그러면은 250 들어왔네. 이게 총량이네. 근데 순생산량은 130 빼는 거니까 120이지 뭐. 절반이 250분의 125잖아. 그보다 적네. 2분의 1보다 작다가 맞죠 그냥. 요리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정확한 개념만 이거 잡아봅시다. 지금 순생산량의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모조리 다. 뭐 있어? 다 얘기해. 고사량, 낙엽량, 피식량, 이게 중요해. 생장량. 이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여기서 얘는 뭐와 같다고 했어? 생산자의 피식량은 뭐와 같다? 1차 소비자의 섭식량과 같습니다. 먹는 양. 외워야 된다. 근데 1차 소비자의 섭식량에서 배출량, 똥 싸는 거야. 이걸 빼면 무슨 양이다? 이 새끼들. 제대로 아는 새끼가 없어. 생태계를 풀려면 일단 암기가 돼야 돼요. 동화량이라 해서. 이건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내신이나 무조건 냅니다.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내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지. 아무리 봐도 안 외웠을 거거든. 근데 주간지는 어쩜 그렇게 잘 풀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주간지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다르죠, 결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수특에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실제로 이 유형도 이 유형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요거 2번 그 위에 문제, 요 문제 잘 내니까 뭐 어렵지는 않잖아. 푸는 방법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자, 그 방향법은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알 거야. 자, 오늘 거 주간지 줄 테니까 주간지 몇 개만 풀고 갑시다. 한두 개라도 풀고 갑시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비분리 계속 풀 겁니다. 이제 오늘 생태계까지만 정리 좀 하고 다음 주도 비분리 합시다.
자, 일단은 지금 준 거 방형구법 우리가 지금 풀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짜증나는 게 방형구법이긴 하니까 풀어봅시다 한번. 자, 일단 요거 방형구 먼저 한번 해봐. 16번 풀었어요. 16번. 자, 보자 이제. 이런 유형이 섞인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지금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전체 서식지의 면적은 일정할 때,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얘들의 이제 종수가 또는 개체수가 변한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떠올리면서 들어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도 A부터 C까지 피도가 같대. 피도가 뜻이 뭐니? 전체 면적분의 얘들이 차지하는 면적. 이게 피도입니다. 피도 같대. 그러면 우리는 우점종을 계산할 때 상대 밀도에다가 상대 빈도만 더하면 돼요. 오케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자, 여기서 그럼 A, B, C의 밀도 계산하시면 1 곱하기 1 제곱미터. 분모값이 1이죠?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모값이 10이든 100이든 이제 상대값 구할 때는 분모값 무시하자고. 그럼 밀도는 결국 뭐다? 개체수. 개체수가 3개체에서 5개체 됐네. 근데 이 상태에서의 상대 밀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봐봐. 전체 개체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중에 10분의 5. 즉 상대 밀도는 그냥 50%예요. 오케이? 항상 분모값을 원래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상대값으로 바꿀 때는 어차피 다 더한 다음에 걔만의 값을 놓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값 다 소거돼. 지금이야 분모값이 어차피 1이지만 다음에 문제 나오더라도 분모값 다 무시합니다. 상대값 구할 때는 의미 없어요. 그럼 얘도 원래 세모가 하나 있었다가 세모가 3개 생겼네요. 1에서 3이 됐는데 전체가 10개 체잖아. 10개 중에 3개 체면 30%입니다. 그냥 시간이 변했을 때. 그럼 얘는 전체 2개겠지 뭐 20%야. 여기 상대 밀도 구한 겁니다. 상대 빈도 칸수예요. 칸수. 시간이 지난 후 상대 빈도. 그럼 얘도 어차피 전체 칸수는 5 곱하기 5니까 25분의 해야 된다고. 빈도가. 근데 25분의 1을 제외하면 출현한 칸수만 세세요. 그럼 A가 출현한 칸수는 동그라미니까 1, 2, 3, 4, 5, 5칸. 얘가 출현한 칸수는 B종 1, 2, 3, 3칸. 얘가 출현한 칸수는 하나, 둘, 2칸. 그럼 전체 칸수 10칸. 10칸 중에 5칸. 얘도 50%예요. 상대 빈도가. 오케이? 30%, 20%. 요리 되니까 요거 그 다음에 상대 피도까지 더해야 되는데 피도가 같대. 그럼 우점종은 얘가 2개 더한 거. 100, 60, 40이죠. 우점종은 A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계산하세요. 물론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다 계산해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상대 빈도든 상대 밀도든 상대 피도든 상대 값으로 바꿀 때는 이제부터는 분모값 무시합시다.
실제 값을 구할 때 밀도가 얼마냐? 그럼 무조건 분모가 필요해. 상대값은 분모 필요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의 밀도 증가했다. 다시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쌤 그냥 증가한 게 맞죠? 자 지금은 맞아요. 대신 중요한 게 전체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전체 면적이 바뀌었다면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기 때문에 상대 밀도 아니잖아. 그냥 밀도잖아. 그럼 면적분의 개체수의 실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잘 하세요. 전체 면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도 증가한 게 맞습니다. 개체수만 증가하면. 근데 만약에 전체 면적이 2배로 증가했다. 이러면은 이제 밀도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줄게.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개체수가 이렇게 됐대요. 근데 전체 면적이 2 곱하기 2로 바뀌었대. 면적도 바뀌고 개체수도 바뀌었을 때는 첫 번째 밀도는 1분의 3입니다. 3이에요, 그냥. 근데 2로 바뀌면 제곱미터 들어가니까 분모가 4가 됩니다. 분모값이 4분의 개체수가 이제 5니까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밀도가 줍니다, 이거. 단, 잘 들어야 돼. 전체 면적이 바뀌긴 했어. 근데 개체수가 이렇게 바뀌었대. 이때 상대 밀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A 거. 상대 밀도는 증가야 감소야? 일정이야? 다시 얘기해준다. 어차피 전체적인 면적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A, B, C의 전체 분모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상대값은 그냥 개체수라니까. A의 상대 밀도는 증가합니다. 대신 A의 밀도는 감소야. 이렇게 되면. 진짜 선생님이 어떻게든 꼬아내려면은 밀도와 상대 밀도를 같이 내면 이제 대가리 아픈 거야. 근데 정확하게 개념 알면 안 낚여야 돼. 일정 시간 지난 후에 B의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 증가. 지금 했죠? 상대 밀도는 이 값을 보라고. 그럼 상대 밀도가 원래 1에서 3이 됐다. 그럼 원래 값이 C는 얼마냐면 C는 네모잖아. 2개. C는 변함이 없네요. 2에서 2. 그럼 초반은 2에다가 1에다가 2, 3이니까 전체가 6개체입니다. 그럼 전체 6개체 중에 B 거 봅시다. 시간이 지나기 전. 6개체 중에 1개체. 그럼 6분의 1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되긴 해. 이게 시간 지나기 전에 상대 밀도. 근데 시간 지난 후의 상대 밀도는 10분의 3이니까 요리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6분의 1이 크냐, 10분의 3이 크냐? 얘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커졌다, 즉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B의 상대 밀도 증가, 상대 빈도도 그대로 푸세요. 예, 풉니다. 항상 상대값인지 실제값인지를 꼭 유의 있게 보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집에 가셔서 나머지 문제 잘 풀어보세요. 시다.